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아리바이오라고 하는 바이오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심에 보면 소룩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원래 아리바이오는 지금 현재 장외 주식이에요. KOTC 시장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된 종목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KOTC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현대아산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이 아리바이오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을 세 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실패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 소룩스라는 회사에 인수합병 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현재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과정마저도 여러 가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합병 비율에 관련해서 소룩스 주주와 아리바이오 주주 간의 불협화음들이 있고요. 네, 하지만 우회 상장도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계속 정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냥 호락호락하게 우회 상장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 중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고 네, 이 아리바이오가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사업 내용으로 주주들에게 기대감을 가져다 주면서 또 반대로 불안함을 가속시키고 있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아리바이오의 차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KOTC 시장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아리바이오의 월봉 차트입니다. 2018년도 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무렵에도 한번 상장의 시도가 있었고 2023년에도 상장 시도를 했지만 세 차례 모두가 다 상장에 실패합니다. 직접 상장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그리고 스펙 상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결국에는 우회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소룩스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소룩스라는 회사는 바이오와는 굉장히 무관한 회사고요. 조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관련이 없는 이종 산업 간의 M&A이기 때문에 이 금감원에서도 이 내용을 달갑게 보지 않고 너무나 의도적인 우회 상장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의 중심에 보면요. 아리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있었던 정재준 대표가 있습니다. 이 정재준 대표이사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아리바이오의 주식을 전부 팝니다. 전부 팔고 M&A 대상인 이 소룩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모든 지분을 다 옮겨요. 그래서 지금은 아리바이오의 지분은 굉장히 0.3%인가요? 밖에 갖고 있지 않고 소룩스라고 하는 회사로 대부분의 지분을 옮겨서 현재는 소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회 상장 심사 기준에 보면요. 피인수 기업의 최대 주주가 인수 기업의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이 심사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우회 상장 심사 기준은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마지막에 금감원에서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과정 내에서 어떠한 부분을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정정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간의 이 합병 관련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금감원이 계속 정정 요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리젝트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현상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자, 이 6차례라는 횟수는요. 그 두산 밥캣 사례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그만큼 호락호락 요 합병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주가에서 아리바이오는 현재 12,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조금 더 그 급감한 모습이 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자, 작년 8월 13일까지만 해도 28,750원이고요. 합병을 결정하게 된 그때 시점에 보면요. 이 주가 산정 자체를 아리바이오가 28,000원대 가격을 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년이 지났고요. 지금은 12,000원대까지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시간들을 버텨온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 불확실성이 지금은 다 해소가 되었을까? 자, 일단은 그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은 잠시 뒤로 하고요. 사업 내용이 일단 중요하겠죠. 뭐 그 논란이 진짜든 아니든 사업 내용이 일단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바이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기 보고서에 보면 아리메드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최초 설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3년에 아리바이오라는 법인명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보시면요. 폐혈증 치료제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AR1003. 한림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고요. 그리고 슈퍼항생제 AR1004 파이프라인을 동아약품으로부터 기술 인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핵심이 되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치료제 파이프라인이죠. AR1001.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주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이게 SK케미컬러부터 이제 기술 수입을 해와서 지금 계속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저 AR1001은요, 주사 형태가 아니라 경구용, 알약입니다.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는 치매 치료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지금 시장 내에서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주가 밸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상 이 치매 치료제가 다라고 봐야 됩니다. AR1001.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거의 한 8, 90%는 아리바이오에 대한 사업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건데, 자, 이제 20%는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항암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파이프라인도 구축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회사의 이력을 보면 2022년도쯤부터 삼진제약과 함께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요. 삼진제약이 지금 그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1월 무렵에 임상 3상, 요거 사전 승인이죠. 이제 임상 3상 들어가겠다라고 승인을 받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해 12월에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중간 발표까지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진제약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로부터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수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00억 원대 계약 수주를 따내게 되고요. 계약금도 한 100억 원 정도 실제로 수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얘네가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후에 이제 상장 진행, 우회 상장이긴 하지만 거기에 많은 주주분들도 기대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2023년까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에 대형 빅딜이 하나 터집니다. 이거는 1조 원대예요. 1조 원이 살짝 넘어가는 규모인데 중국 제약사와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R1001, 아까 그 주된 파이프라인이었죠. 치매 치료제. 중국 내 독점 판매권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원래는 이게 1조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1단계 300억을 받고 2단계에 뭐 200억을 받겠다라는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요. 중국 제약사가 어디인지 자체도 이때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300억을 받겠다라고 했었던 그 계약 내용의 날짜가 다가와도 32억 말고는 받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 된 거냐, 그 200억 원대 남은 그 금액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 비용들을 미리 선처리를 해서 일단 32억만 받은 거다라고 일단은 무마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200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까지도 이 200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 계약금마저도 아직 수령을 명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네가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승인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정정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삼진제약은 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고 일단은 1조 원대 빅딜이 나온 건 너무나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중국 제약사가 누군지 그리고 이 계약금은 왜 못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이때 기준으로는 약간의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으로 오면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따가 뉴스에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지난 6월에 불과 한 3달 전쯤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부펀드 산하의 아르세라라고 하는 이 회사로부터
이 주된 파이프라인 AR1001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금액도 1조 원은 안 되는데요. 1조 원에 가까운 그 몇천억 원대 수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뉴스를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AR1001 이 파이프라인이 아리바이오에 정말 실체가 있는 기술이구나라는 게 증명을 또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국 기업으로부터 나온 1조 원대 빅딜 이후에 주주분들의 굉장히 많은 의혹과 실망,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아랍에미레이트향 요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진짜 실체가 있나 보네라는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아리송한 겁니다.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장외 주식이라 여기에 우리가 좀 대응하기에 약간 좀 제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계속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확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에서도 이번에 이게 뻐그러진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이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마지막 영상 끝에 제가 이 아리바이오 홈페이지에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그 편지 같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의 모든 상황이 다 요약이 돼 있고 대표이사의 다짐과 회사 입장을 거기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얼핏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거기 관련된 각각의 카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되게 예민한 종목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아리바이오를 대부분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니까 늘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매출 나오는 요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되게 좀 의아한 그런 품목들이 나옵니다. 일단 화장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공산품, 디지털 헬스케어 공산품이 나오고요. 뭐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도대체 무슨 회사냐? 뭐 의료기기 같은 게 뭐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화장품, 그리고 뭐 생수 같은 것도 팝니다. 생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는 이 상품 미네락이라고 하는 물이죠. 이 물을 아리바이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 병에 뭐 한 1,1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물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2분기 기준 매출을 보면 한 18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바이오 이거 보고 투자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자,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차지하는 게 의료기기죠. 수출 내수를 합치면 41.31%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 이제 필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필러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는 아리바이오가 요 필러 관련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뭐 미네랄이었나요? 그런 거 관련해서 주가가 반응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이제 독점 판매권 계약이죠. 첫 번째 삼진제약으로부터 계약이 나왔고 총 1,000억 원 규모입니다. 네, 요 100만 원의 계약금은 이미 수취를 했고요. 요건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점이에요. 과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나왔던 1조 200억 원대. 자, 요거는 계약금이 1,200억 원이에요. 굉장히 크죠? 계약금 자체도 1,200억 원이라 아까 반기 기준 18억 나오는 회사지 않습니까? 18억 나오는 회사에서 계약금만 1,200억 원이 나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계약입니까, 여러분? 이거 수령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24년부터 수령을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확인되는 건 32억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받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미지수고, 이 정정 요구했던 그 증권신고서에 보면요, 이 아리바이오에서 직접 이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불안감을 주가 하락으로 그대로 반영을 가져갔던 모습입니다. 총 계약 금액이 어찌됐든 1조 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 상대방의 실체가 나오죠. 뉴코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뉴코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뉴코로부터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고, 이 뉴코는 일종의 이제 이거를 중국 시장 쪽에 대상 지역을 두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중국의 푸싱제약과 또 거래를 하게 됩니다. 푸싱제약은 우리가 리가켄바이오 공부할 때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굉장히 큰 규모의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여서 이 회사와 거래를 맺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도 그냥 막연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구나라고 주주분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죠.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 뉴스가 있으니까 이따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랍에미레이트향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수주 계약이 또 나왔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6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8,561억 원이라고 여기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계약금이 미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이 정도 규모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몇백억 원대는 되겠죠. 이런 빅딜을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3개나 가져갔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하는 AR100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내용만 봐도 기대감을 주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비상장 기업이 뭐라고 이 단독적으로 또 글로벌 임상을 3상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네가 사고를 쳐서 이게 3상 진행이 되고 이건 순조롭게 되겠죠. 결과가 좋게 나오고 26년에서 27년 사이에 미국 FDA의 승인을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큰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뭐 정말 이게 되는 게 확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대감으로 한 방을 노리고 이제 주주분들이 아리바이오를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대감들이 증폭되고 있었던 최근의 2년을 지금까지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4만 원에서 2만 7천 원대를 지나서 지금 7천 원을 찍고 12,000원까지 올라온 시점이다. 자, 이 과정이 자그마치 한 3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내용들. 지금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자, 이 기간을 지나간 시점에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지나가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뉴스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9일의 뉴스입니다. 치매약 AR1001이죠. 자, 이거 성공을 위해서 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한다. 소룩스라는 회사가 튀어나옵니다. 이 소룩스라는 회사는 알아보지 않을 거예요. 종목 분석 관심 없습니다. 그냥 조명, 뭐 LED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명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유지했어요. 이 회사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바이오와 인수를 통해서 이 소룩스 입장에서는 기업의 매출 다각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아리바이오는 소룩스를 통한 우회 상장을 통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서로 간의 윈윈을 가져가는 건데 문제는 금감원에서 이를 달갑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합병 뉴스가 발표가 되고 소룩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냥 조명만으로 먹고 살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 아리바이오가 튀어나온 겁니다.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리바이오보다 소룩스 쪽에 더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과거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2024년 1월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가격이 44,016원이에요. 이게 2024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합병에 대한 내용의 그 뉴스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2023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언론에서 발표하기 이전부터 합병에 대한 내용들은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이지 않았을까요? 주가가 이때 이미 반영을 했고 이 거래량 보십시오. 아마 이때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 갭 상승한 날 보이십니까? 요 점상이죠, 점상. 점상을 몇 번을 한 겁니까? 요때 가격이 5,000원이라고 치더라도 5,000원에서 44,000원이 됐으니까 뭐 거의 뭐 이거 몇 배입니까? 거의 9배죠. 거의 9배 가까이 되는 상승을 23년 11월부터 24년 1월이면 몇 달이죠? 2달이죠. 2달 동안 9배 성장을 가져갔었던 소룩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룩스 관심이 없어서 뭐 이 내용을 모르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분명히 좀 회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지금 와서 보긴 했지만 이런 엄청난 배경이 아리바이오와 합병 이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가가 4,950원까지 그마저도 2,400원에서 오른 가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요 정도 빠진 것 같지만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요. 근데 이날 자세히 보시면요. 이날 2월 14일 날 하한가를 한번 맞았고요. 그 다음 날도 보면 갭으로 이렇게 하한가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빠졌죠. 28.42%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하한가를 3번 맞은 3거래일 동안 엄청난 하락을 보였고요. 바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올해 2월 14일 소룩스가 무슨 뉴스가 있었나. 자, 이 뉴스입니다. 요거는 결과를 이제 정리한 뉴스인데요. 2월 18일 하한가를 3번 맞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반대 매매 하한가를 두 방이나 맞고 그 다음에도 28% 정도 빠진 거죠. 이 최대 주주가 정재준 대표이사님이죠. 이분이 왜 반대 매매를 맞았습니까? 반대 매매는 보통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반대 매매를 맞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거금 부족으로 이제 맞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떤 걸까요? 자, 정 대표의 지분 일부가 반대 매매된 이유는 정 대표가 코프리즘 파트너스로부터 소룩스 주식 600만 주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200억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소룩스 주식 지분을 담보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담보 가액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를 당한 거죠. 결국엔 최대 주주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최대 주주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는 계속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빅딜 1조 200억 원대 중국 독점 판매권 계약 실체가 변수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왜 계약금은 못 받고 있느냐? 여전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자, 6억 달러 신규 계약, 이거 아랍에미레이트 최근에 나온 계약입니다. 이게 심사의 변수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리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한 중국 회사였죠. 아까 그 어디였습니까? 뉴코였나요? 그 뉴코라는 회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의 중국 내 임상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SPC예요. 특수 목적 회사고 기반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뭔가 미심쩍다. 자,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두 군데 회사가 나옵니다. 홍콩 소재의 모회사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모회사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2023년 8월 7월에 설립이 된 곳이다. 모두 설립 이후 외부 감사를 받거나 기록한 영업 실적도 전혀 없는 이 실체가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의구심을 금감원이 계속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뉴스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성에 조금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아까 제가 실체가 없다라고 했던 중국 내 협력 법인,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뉴코입니다. 뉴코라는 회사가 이 파트너사로 지정한 게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사 푸싱 제약을 선정했다라는 내용이죠. 푸싱 제약은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 그룹으로 연매출이 약 8조 원가량 나오는 굉장히 큰 기업이죠. 중국 의약품 유통사 시노팜의 지분 49%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AR1001의 동남아시아와 아세안 시장 판매 계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바이오는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체가 있고 연매출 8조 원이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으로 아까 실체가 없다라는 내용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이제 나온 거죠. 물론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 뉴스입니다. 최근 8월 7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레이트향 기술 수출 계약금을 수령을 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8월 뉴스이기 때문에 이 매출 실적이 잡히는 건 3분기 실적을 보면 나오겠죠. 적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8,500억인가요? 거기에 대한 1차 계약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300억 원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백억 원 단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까 2분기 반기 매출이 18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300억 원이 여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현재 미국, 유럽을 포함한 13개국에서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그 파이프라인이죠. AR1001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중간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 요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고요.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기술 이전 협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고 나서 요 기술 수출이 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이전에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요 탑라인 발표까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약이 나올 수도 있죠. 이미 지금 계약이 몇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중국 계약 불확실성인데 자,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합병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합병기일은 11월 4일인데요. 이거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달려왔습니다. 영상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을 했지만 아무리 다듬고 해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건너뛰고 아리바이오를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자, 일단은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산 밥캣 로보틱스 자, 그때 합병 비율 지겹게 나왔죠. 자, 합병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주총에서는 이제 주매청이라고 하죠. 주식 매도 청구권.
자, 얼마에 예를 들어서 28,000원. 자, 요 금액에 반대하는 사람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거 신청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매도 청구권이 지금 제가 알기로 27,000원인가 8,000원대예요. 아리바이오가 지금 1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 지금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를 해야지만 이 주식 매도 청구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는 사람은 28,000원의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주주총회에서 무언가 카드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합병 비율이 중요하겠죠. 지금 합병 비율은요. 최초 합병 추진 당시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 비율은 1대 약 2.5였습니다. 자, 이게 좀 헛갈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리바이오가 소룩스로 피인수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바이오는 소멸이 되면서 소룩스만 남고 결국에 이 소룩스의 사명을 바꿉니다. 아리바이오로. 그러면 결국에 소룩스가 사라지는 셈이지만 이 형식을 보면 아리바이오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룩스가 남고 소룩스의 사명을 아리바이오로 바꾼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절차인데 이 합병 비율이 1대 2.5란 얘기는 뭐냐면 아리바이오의 주식 한 주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 남게 되는 소룩스의 주식을 몇 주를 주냐? 2.5주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리바이오의 1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룩스의 주식을 25주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리바이오 현재 주주 입장에서는 이 2.5라는 수치가 커지는 게 유리할까요? 줄어드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커지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한 주 갖고 있을 때 2.5주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2.0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무튼 이 8차 정정신고서에는 이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1.8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리바이오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자, 아리바이오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소룩스 주식을 1.85주 준다라는 얘기니까 자, 아리바이오 주주 입장에선 기존에는 2.5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게 1.85로 줄어드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는 할인율을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의 현재 기준 합병 비율은 1대 2.0, 5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대략 요 정도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바이오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은 합병을 할 경우에 소룩스 주식 2주를 받게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중간치로 오긴 했는데 이거 자체도 좀 불만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소룩스의 주요사항 보고서인데요. 최근에 나온 정정사항이에요. 회사 합병 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정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기존의 정정 전에는요, 이 주주총회 예정 일자가 보시면 올해 10월 1일이었는데 이게 12월 17일로 지금 연기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합병기일이 올해 11월 4일이었는데 아까 뉴스에서도 이 날짜가 나왔죠. 근데 이게 변경이 돼서 내년 1월 20일로 합병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주의 상장, 최종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새로운 소룩스가 상장이 되는 날은 요게 그대로 정정이 안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2월 6일에 이제 최종 상장이 된다. 자, 이 일정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주주총회 날짜겠죠. 이때 중요한 이벤트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리바이오의 차트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 13일부터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7,900원을 바닥을 찍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물대도요. 어느 정도 소화한 시점이에요. 200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아랍에미레이트 계약이 나왔을 때 살짝 돌파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내용인데 올해 말에 있을 그 주주총회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룩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주가의 향방은 그 합병 결과 유무에 따라서 갈릴 겁니다. 아무래도 소룩스가 가장 변수가 좀 클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 소룩스 투자하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리바이오만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긍정적인 내용도 충분히 있고요.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리스크도 공존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과거에 28,000원대 주주분들보다는 지금 최근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기로 지금 약간 최근에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모든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KOTC 장애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입니다. 합병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까 뭐 7차례라고 했는데 8차례였나요? 계속 뻐그러졌던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발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때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내지는 내가 전체 포트에서 이 정도는 크게 내가 뭐 데미지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비중으로 한번 뭐 투자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바이오 3대장 중에 알테오젠을 투자하려고 했더니 얘는 보유자 영역이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리가켄 바이오도 날아갔고 펩트론도 날아갔고 그나마 기회가 있다라고 했던 올릭스마저도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2, 3등주인 인벤티지 랩마저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들어갈 게 없어서 아쉬워가지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야 아리바이오 자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올인이다 하시는 분들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하이리스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없는 돈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이 주주 여러분들께 올립니다라는 이 서한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리바이오 대표이사 정재준입니다. 합병이 지연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자, 그동안 회사는 금감원의 반복된 정정 요구와 보안 절차에 성실히 대응했다.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8월 말까지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득이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 더 이상의 정정 요구를 피하기 위하였다. 그래서 정정 신고서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자, 그동안 아르세라와 푸싱 제약과의 독점 판권 계약 및 임상 3상의 중간 경과 발표 등의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 핵심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지난 봄 주주총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합병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합병을 통한 상장 지연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 오랫동안 꿈꿔온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곧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 오랫동안 공들여온 AR1001 임상 3상이 결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이 경구용 먹는 알츠하이머병 신약 FDA 허가라는 현실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한다. 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13개 국가에서 최종 모집을 완료한 1535명. 환자의 수가 굉장히 비교 대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환자 중 투약을 마친 314명, 미국 환자가 80, 한국이 20%. 이거 중간 경과 3상에 대한 중간 경과 내용입니다. 자, 임상 3상 환자 모집은 임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최근 FDA 허가를 받은 일라이릴리의 키순나라고 하는 이 치매 치료제가 있어요. 임상 3상과 가장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모집한 것을 확인을 했다. 자, 레켄비와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라일리의 키순라 이 등 기존 치매 치료제는 부작용 우려와 높은 약값, 투약이 까다로운 왜냐하면 주사제예요.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우리의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인데 얼마나 편하겠냐. 그래서 이들을 대체할 유력 신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삼진제약, 중국 뉴코파마 푸싱제약, 중동의 아르세라. 자, 이게 아리바이오를 적극 돕고 있고 계약이 나왔지 않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간 이유는 분명하다. 자, 여러분들 때문이다. 막 어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 정재준 대표이사가 최근에 이 며칠 전입니다. 8월 31일에 이렇게 주주서한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뢰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딱 반반입니다. 이거 기대감도 되게 큰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시간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가 합병이 실패된다고 이 치료제가 실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 실패로 인한 주가 조정은요, 오히려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히려 합병이 실패가 되더라도 더 싼 가격에 더 사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한 방에 이번 결과에 올인하겠다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찍으면요, 그 영상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 저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리바이오 종목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윤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